지역통합 상생 플랫폼 가지가 23일 정식 오픈합니다. 달성군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16일 군청군민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지역 인사들을 만나보는 푸른방송 특집 대담과 푸른 초대석에 달서구 의회 김장관 의원과 감삼동 감사회 성창모 회장이 각각 출연했습니다. 달성군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15일 가졌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17일 죽전 내거리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8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대입입시 성공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계명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레인보우 벌룬쇼가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세계백화점 8층 문화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역통합 상생 플랫폼 가지가 23일 정식 오픈합니다. 세상을 가지다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는 가지는 전국 케이블 TV SO 78개 권역의 지역 콘텐츠들을 통합해 한 곳으로 모은 지역 정보 포털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지역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을 연결하고 로컬 콘텐츠로 소통하는 플랫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프로젝트는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추진하고 전국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이 협력하여 진행했으며 홈초이스는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영을 담당합니다. 가지는 지역사회 정보와 소식들을 전달하는 뉴스 제공 서비스 가지뉴스, 지역의 행사와 맛집 등 복합적인 여행관광 큐레이션 서비스 어디가지, 각 지역 채널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가지TV, 신선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가지마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는 23일 정식 오픈하는 가지는 2월 23일 오후 2시 23분까지 스토어에서 가지를 다운받아 가입한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증정합니다. 달성군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16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화운업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 내 구상 중인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해 열렸는데요. 행사가 열린 군민소통관은 성황을 이루며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국내 미술 건축계 등 저명 전문가 10여 명을 초청해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열띤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166명의 지역민과 지역미술계로 구성된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시민 서포터즈는 단장 고수영 달성미술협회장과 함께 국립근대미술관은 대구 달성이 최적지라고 적혀있는 현수막 아래서 유치 당위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계에서는 고대, 근대, 현대를 잇는 시대별 문화 정립을 위해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근대미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높은 대구를 최적지로 주장합니다. 대구는 서동질, 이인성, 이쾌대 등 수많은 근대 작가들을 배출하고 포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시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 달성군을 지정하여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문화도시의 면모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달성군은 타 도심에 비해 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달성군의 국립근대현대미술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성군 어느 지역 최적지인가? 라는 질문에 화운업 대구교도소 후적지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대구도시철도, 대구산업성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와 국도 연결된 전국 교통유통지로 누구나 찾아오기 쉬운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3만여 평 규모의 광활한 면적의 부지가 있고 달성군 주민의 문화적 갈망으로 볼 때 더 이상 최적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통해 달성군민뿐 아닌 대구 시민 모두와 전 국민 수요를 품을 수 있는 중요한 문화거점 공간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이어 학술 세미나는 백동민 월간 퍼블릭 아트 발행인의 사회로 1에서 3부로 구성돼 진행됐습니다. 먼저 1부는 근대미술관 건립 및 달성군 유치의 미술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김영동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이 발제하고 윤진섭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고문과 김희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 3부는 미술관 건축의 사례 및 그 활용 방안과 근대미술관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이사와 이나영 제주도립미술관장이 발제하고 홍재성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와 이현정 달성군 정책보좌관, 하계운 강원 트리엔날레 운영위원장, 고수영 달성군 미술협회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한편 지역의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는 현 정부의 공익사항이자 달성군의 핵심 사업으로 이에 군에서는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를 작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 세미나 개최로 대외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근대미술관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인사들을 만나보는 푸른방송 특집 대담과 푸른 초대석에 달서구 의회 김장관 의원과 감삼동 감사회 성창모 회장이 각각 출연했습니다. 지난 13일 달서구 의회 김장관 의원이 특집 대담에 출연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경제도시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 그리고 월배 제3중학교 건립 제안과 추진에 관한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제도를 기준으로 신설 대신 기존 학교를 이전해오는 방법 등 여러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7일 푸른 초대석에는 감삼동을 사랑하는 모임인 감삼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성창모 회장이 출연해 감삼회의 이야기와 소개부터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한 감삼 나눔의 이야기, 그리고 감삼동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가슴 뭉클한 사연 소개까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푸른 방송은 앞으로도 특집 대담과 푸른 초대석을 통해 지역의 인사들을 초빙해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들어보고 모두가 살기 좋은 달서구 달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출연을 원하는 분들은 푸른 방송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3일과 17일 각각 녹화된 특집 대담과 푸른 초대석은 3월 중 푸른 방송 1번 채널을 통해 편성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달성군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15일 가졌습니다. 이날 최종 군수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사회단체를 비롯해 학계와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남명숙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앞으로 위원들은 2년간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봉사단체 지원 육성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최종 군수는 달성의 자원봉사자들이 마음껏 그 역량을 펼쳐나가려면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낌없는 조언과 활동을 당부드리고 또한 달성군에서도 자원봉사센터와 국민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03년에 개소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으며 2023년 1월 기준 관내 408개 단체
53,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죽전 내거리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매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 지회 회원들과 성서경찰서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우회전 시 일단 멈춤과 학교 주변 안전속도 5030 등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2023년 올해도 우리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해 처음 이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많은 협조해줘가 여러 군데 많은 협조해줘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8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대입 입시 성공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교육정책과의 주최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2024학년도 대학 입시 분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와 이진호 달성군 대입 지원관의 설명회로 진행됐습니다. 300여 명의 예비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일부 설명회에 나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대입 수시 준비 전략과 변화된 입시 환경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들의 현황 및 모집 규모와 내신의 중요도 등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이진호 달성군 대입 지원관은 2024학년도 대구 지역 대학들의 전형 방법 변화와 각 대학들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했으며 특히 달성군에 특화된 농어촌 특별 전형과 지역 인재 특별 전형에 관한 내용들을 집중 설명했습니다. 또 2024학년도 대입 입시에서 수시 모집과 교과 전형 등을 크게 확대한 경북대학교의 변화된 입시 전형에 대한 분석과 공략 포인트 중심의 강연은 참석한 예비 고3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매년 유명 입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수준 높은 입시 정보를 전달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계명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최고의 히트작이자 26주년을 맞은 클래식 슈뮤지컬 대명사인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이번 공연을 위해 완벽하고 화려한 무대를 준비해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거리를 그대로 옮긴 듯한 화려한 무대 장치와 외국적인 음악 그리고 깔끔하고 세련된 의상으로 관객들에게 재미난 공연을 선보입니다. 뮤지컬에서는 시골 출신 코러스걸 패기 소요가 꿈을 이루기 위해 주춤거리던 자신의 모습을 지우고 무대에 올라서게 된 성공 스토리로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특히 탭댄스로 시작되는 오프닝 무대는 브로드웨이 42번가만의 매력으로 신나는 비트와 함께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흥겨운 무대를 배우와 관객이 함께하며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번 공연에서 줄리안 마쉬 역을 맡은 송일국, 이종혁이 문을 열며 도로시 브록 역에는 정영주, 배혜선, 신영숙이 맡았으며 전수경, 홍지민은 매기 존스 역을 맡았으며 패기소여 역에는 오소연, 윤학원 그리고 빌리 로러 역에는 김동호, 이주순 등 뮤지컬 배우와 신예스타가 총출동해 모두 모인 무대로 꾸며집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주말에는 오후 2시와 7시 계명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레인보우 벌룬쇼가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세계백화점 8층 문화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작은 소형 풍선부터 거대한 대형 풍선까지 다양하게 떠오르는 풍선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풍선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기르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TV와 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동심 세계로 이끌어주는 풍선의 다채로운 매력을 통해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풍선의 색다른 모습을 표현하며 무대를 통해 또 다른 재미와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깊은 바다속부터 정글 탐험까지 풍선과 함께 떠나는 탐험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풍선의 변신을 통해 보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화려한 무대 변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고 동시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무대 장치로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환상적인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말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와 4시 신세계백화점 8층 문화홀에서 열리는 레인보우 벌룬쇼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두류3동 독거노인 건강 관찰 사업 실시 소식입니다. 달서구 두류3동은 지난 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국야쿠르트와 함께 독거노인 건강 관찰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류3동의 건강 관찰 사업은 두류3동 주민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들의 후원 등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가족이 없는 무위탁 독거노인 20세대의 배달원이 매일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요구르트 배달과 함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남윤덕 두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웃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고독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다라며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더 많은 분들의 작은 나눔이라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류3동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검도부 우승 및 단체전 3위 소식입니다. 달서구 검도부가 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남원에서 열린 2023년 군계 전국 실업검도대회에서 이영욱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새해 첫 전국대회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달서구 검도부는 대회 첫날인 4일 5당부 경기에서 이영욱 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정현교 선수가 3위, 그리고 5일 홍합부 경기에서 김은성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회 셋째 날인 6일 7인조 단체전에서는 3위의 성적을 거두며 새해 첫 전국 실업검도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달서구 검도팀은 이번 2023년 새해 첫 전국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비롯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유를 지난 1월 제주도 전지훈련의 성과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최강 달서구 검도팀의 의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새해 첫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달서구의 위상을 높여준 검도부 선수단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천예술창작공간 제3기 입주작가 6인 최종 선정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1월에 진행된 2023 달천예술창작공간 제3기 입주작가 모집 공모에서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PT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 6인을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달천예술창작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지원자 중 이번에 선정된 달천예술창작공간의 제3기 입주작가 6인은 김기영, 배지호, 임지혜, 전수현, 최영지, 최종열 작가로 2월 20일부터 입주해 10개월 동안 창작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입주 작가들에게는 냉난방 및 수도 시설이 완비된 개별 스튜디오가 제공되며 1인당 최대 연 500만 원 정도의 창작 지원금과 활동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입주 기간 동안 규류전을 비롯한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특별전, 해외 규류 전시 등 다양한 전시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그리고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여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소식입니다. 달성군의 핵심 사업인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으로 구상 중인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해 국내 저명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16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개최된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학술 세미나는 국내 미술, 건축계 저명 전문가 그룹 10명을 초청해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열띤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1에서 3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근대미술관 건립 및 달성군 유치의 미술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1부를 시작했으며 2부와 3부에서는 미술관 건축의 사례와 그 활용 방안, 근대미술관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이사와 이나영 제주도립 미술관장의 발제로 홍재승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이은정 달성군 정책보좌관, 하계훈 강원 트리엔날레 운영위원장, 고수영 달성군 미술협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 앞서 166명의 주민과 지역 미술계로 구성된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시민 서포터즈는 유치 당위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달성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전국 달성자랑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대외적으로 달성군의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를 작년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 세미나 개최로 대외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는 등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2023학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에서 5세 모든 유아에게 2023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학비는 국가 재원으로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월 최대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대구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외국 국적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의 만 3세에서 5세 유아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전년 대비 월 5만 원 인상된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월 24일 6시까지 유아의 보호자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유아학비 지원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캄보디아 현지 학생들과 한국문화체험 수업 및 노력봉사 관련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외 봉사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사회 역량을 키우고자 대구 지역 고등학교 1학년 27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탐구 미래산 봉사단이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해외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글로벌 기관을 탐방하는 미래산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고 밝히고 올해부터는 해외 봉사 활동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탐구 미래산 해외 봉사 활동을 기획해 지난해 11월부터 발대식과 그룹별 학생 멘토링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윷놀이, 비석치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한국 전통놀이와 놀이길 및 합죽선 만들기, 한복체험 등 한국문화 교육 봉사, 그리고 밥터 봉사, 유치원생 돌봄 봉사, 마을 환경 개선 등 노력 봉사, 마지막으로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캄보디아 춤 공연 등을 함께 즐기는 한캄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캄보디아 민속촌, 앙코르와트, 혼내샵 호수 바움, 크레르 쿠킹 클래스 참여를 통해 캄보디아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글로벌 탐구 미래산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의사 결정 능력과 글로벌 소통 협업 능력을 키우고 해외 봉사 활동에 대한 실천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7일 취약계층 아동심리 언어치료 지원을 위해 6개 심리 언어치료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은 달서구청, 월성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볼리종합사회복지관, 오리아동 발달클리닉, 정다운 언어 심리상담센터, 공감톡톡 언어 심리발달 클리닉 7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아동심리언어치료 전문기관과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정의 심리 언어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에게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심리 및 언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약 기관 간 필요한 인정물적 자원을 연계하며 위기아동 발굴과 기타 필요한 교육 활동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3월 20일까지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 및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참가할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은 테이블 의자 구입비, 입식형 테이블 교체에 필요한 시설 개선 비용 지원과 집진기, 후드 덕트 등 환기시설 설치비, 화장실 개 보수 및 노후 간판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업소당 최대 200만 원으로 소요 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은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관내 업소면 가능합니다.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영세업소나 위생등급제 및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 기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업소를 우선 선정하며 신청은 3월 20일까지 구청 위생과로 방문 접수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영업기간, 시설 환경 개선 자부담률이 높은 업소 등을 평가해 4월 말 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성 소방서는 국가물 산업클러스터 대회의실에서 상호 공동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소방공무원의 물산업 클러스터 현장 견학 및 교육 지원,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협력사항 등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혜모 대구달성 소방서장과 박석훈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임원진과 간부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혜모 달성 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두 기관이 지역사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상호협력 업무를 바탕으로 안전한 달성을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고객 감성 서비스 제공 및 도심 쉼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죽전역 지하 통로에 공유 피아노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죽전역 공유 피아노는 도시철도 역사 내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고객 감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됐으며 통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오직 통로에서 문화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피아노는 시민 누구나 도시철도 운영시간 내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죽전역 1, 2번 출입구를 통해 역사로 진입 시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용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은 죽전역 역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죽전역 지하 통로는 지난해 2월 22일 시민 편의를 위해 1, 2번 출입구를 신설하면서 개통됐습니다.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지역동호회, 예술협회 등과 연계해 고객 감성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죽전역을 비롯한 도시철도 역사 곳곳이 문화향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